오늘은 떡 제조 기능사 3형하고 4형을 할 건데 먼저 3형을 먼저 할 거예요. 3형은 삼색설기 경단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재료는 삼색설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맵쌀이 750g, 소금이 75g, 그 다음에 물이 적당량 들어가고요. 치자 1개, 쑥가루 3g, 대추 3개, 그 다음에 잣 2g이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치자, 그 다음에 쑥가루, 그 다음에 잣이랑 대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맵쌀가루는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봉지에 이렇게 담겨서 맵쌀이라고 아마 표시가 돼서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시험에 쓰는 양보다 조금 많게 나와요. 그 많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장마다 조금 이거 나오는 쌀가루, 계량하고 남는 쌀가루를 수거해가는 방법이 좀 다르기는 한데요. 어떤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쓸 양을 계량하고 남는 거를 가지고 가서 이분이 계량을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채증 기준을 삼는다고도 하고요. 뭐 어떤 데는 그냥 그 자리에 두세요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제공되는 쌀가루는 항상 우리가 사용하는 쌀가루보다 많기 때문에 쌀가루를 정확하게 계량을 해주셔야 되고요. 오늘 750g을 쓸 건데 삼색설기잖아요. 오늘 3형이 삼색설기를 할 거면 흰색 하나랑 노란색 하나랑 쑥색 하나랑 세 가지 색깔을 낼 거예요. 750g을 250g씩 3등분 하셔가지고 흰쌀가루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치자물을 이제 따뜻한 물에 치자를 우려서 치자물을 가지고 노란색을 만들어 주시고 아까 쑥가루 제가 말씀드렸죠. 그 3g을 넣고 쑥 쌀가루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무지개 설기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무지개 설기는 보통 5가지예요. 근데 이제 5가지를 하기는 너무 우리가 시간도 촉박하고 힘드니까 삼색 쌀가루를 가지고 이제 무지개 설기 만드는 약간의 약식 설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삼색 설기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250g을 계량을 할 건데요. 요 볼이 되게 깊은 볼이고 여기 턱이 있잖아요. 이 턱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쓰기 편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채가 여기에 이렇게 딱 쏙 들어가서 채 칠 때 이게 편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요것도 세트로 참새방앗간에 파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량을 먼저 할게요. 250g. 하고 그 다음에 소금 8g 중에 2.5g 정도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2.5g을 계량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2g을 계량을 하시고 2g 계량했던 거보다 조금만 여기다 더 넣으면은 아마 2.5g 정도 될 거예요. 근데 3g으로 계량하면 너무 짤 수 있으니까요. 2g을 먼저 계량하시고 한 꼬집 정도만 더 넣어서 요렇게 2.5g씩 3개를 이렇게 계량을 해 놓으시면 돼요. 종이컵 쓰셔도 괜찮습니다. 요거 소분할 때 종이컵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 하얀 쌀가루 하나, 노란 쌀가루 하나, 쑥쌀가루 하나 똑같이 넣을 거고요. 저희 아까 여기 치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치자는 통치자로 나오는데 통치자를 물에 그냥 불리면은 치자물이 우러나지가 않아요. 껍질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씨가 있거든요. 요 씨에서 색깔이 우러나는 거기 때문에 통치자를 반을 자르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살짝 부셔가지고 찬물에 하면 잘 우러나지가 않습니다. 약간 미지근한 물, 그 시험장에 가시면은 아마 온수랑 냉수랑 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물로 우려서 물 많이 붓지 마세요. 여기에 물을 많이 부으면 다른 사람은 떡이 샛노랗게 예쁜 색깔이 나는데 내 떡은 약간 노란색이 좀 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조금만 부어서 치자물을 좀 진하게 우리시고 물이 모자라면은 수분조기 할 때 물을 조금 첨가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노란 여기 치자물 많이 물을 부어가지고 가득 우리지 마세요. 조금만 물을 부어서 우리시면 됩니다. 자, 이거 쌀가루 3가지 색깔인데
저희가 요 채가 세 가지를 다 가져가면 좋겠지만 거의 갖고 계신 게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이 채 하나로 세 가지 색깔을 다 여기 채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쌀가루 내리는 순서도 중요해요. 제일 처음에 하얀 쌀가루부터 내릴게요. 그래야지 색이 섞이지 않습니다. 하얀 쌀가루에 수분주기 하기 전에 밑에 반드시 얘가 움직이지 말라고 젖은 수건을 깔아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젖은 수건 까시고 수분주기 해볼게요. 쌀가루는 참새마을간에서 나오는 맵쌀가루 저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집에 뭐 쌀가루 빻아놓은 게 있거나 아니면은 뭐 집에서 쌀을 불려서 나는 그냥 쌀이 집에 많으니까 집에서 불려서 쌀가루 만들 거야 하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사서 쓸 거면 그냥 시험용으로 나오는 쌀가루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사서 쓰면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선택사항이니까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수분주기가 궁금하시죠? 제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꾹 쥐어서 이렇게 손자국이 났잖아요. 요 정도 손자국이 쥐어서 나면 거의 수분주기는 맞다고 보시면 돼요. 뭐 다양하게 수분을 주고 통통 튕겨서 뭐 부서지면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체크를 하지 않고 이렇게 꾹 쥐어서 반을 이렇게 똑 잘랐을 때 여기가 표면이 그냥 매끄럽게 잘라지면 수분주기가 거의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지지 않고 반으로 똑 잘라진 정도면 수분주기는 거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채 하얀색 가루를 먼저 내려주겠습니다. 채 이렇게 놓으실 때 반드시 밑에다가 쟁반이나 아니면은 볼 같은 거를 받치셔야지 그냥 조리대에다 바로 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감점 요인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내려주고. 하얀색 쌀가루는 다 내렸는데 세 가지 쌀가루를 다 내려서 이렇게 볼에 이렇게 널어 놓을 수가 없어요. 시험장에 조리대가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요 일회용 비닐팩 가져가시는 여기다가 잘 담아서 이렇게 모아주세요. 살짝 묶어서 마르지 않게 해서 아마도 밑에 이렇게 시험장에 가면 밑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서랍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조금 해 놓으시고 만약에 여기가 좀 넓다 그러면 이렇게 해놔도 되겠는데 보통 그렇게 조리대를 넓게 쓰게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위에다 많이 널어 놓지 마시고 밑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는 두 번째 노란색을 먼저 할 겁니다. 왜냐면 쑥색이 노란색보다 더 진한 색깔이기 때문에 연한색부터 물주기를 해서 요 채 하나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두 번째 250g 계량 하고 소금물 우리 이거 치자물 써야 돼요. 흰 그냥 이런 맹물 쓰면 안 됩니다. 치자물은 어떻게 하냐면요. 치자물은 요게 요런 받칠 수 있는 요런 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면보 여기 요렇게 받쳐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치자를 요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꾹 짜서 취잔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요걸로 물주기 할 거예요. 소금물, 요 채는 앞에 하얀 쌀가루를 썼기 때문에 그냥 해도 괜찮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부어서 2번 또 내려주시고, 이렇게 이제 2가지가 됐고요. 여기 노란색이 있잖아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 행주 여러 장 가져가잖아요. 행주는 면보랑 행주는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여기 닦아주세요. 씻지 마세요. 물에 씻으면은 얘가 여기 물기가 빨리 안 닦이기도 하고, 씻는 시간이랑 이게 전부 다 시험 시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행주를 이렇게 깨끗이 닦아주세요. 닦고 난 다음에 마른 행주로 한 번 더 닦아주세요. 물기 없게. 그리고 여기도 물기가 있으면은 나중에 이거 쌀가루가 여기에 이렇게 물기 있는 데로 붙어가지고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른 행주로 이렇게 털듯이 다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래야지 다음 쌀가루 내릴 때 여기 뒤에 젖어 있으면은 딱 이 부분에 쌀가루가 붙어요. 색깔이 섞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깨끗이 털어주세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쌀가루 250g 계량, 중간에 테이블 너무 지저분하다 싶으면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대로 널어놓지 마세요. 요거는 쑥가루 3g, 아까 계량해놨던 쑥가루 넣고요. 그 다음에 소금, 쑥쌀가루는 흰 쌀가루랑 그 치자물 내린 쌀가루보다 수분량이 조금 더 들어가요. 그 이유는 쑥쌀가루 바싹 말라있는 가루잖아요. 그래서 쑥가루도 물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흰 쌀가루랑
치닷물 들인 쌀가루, 노란 쌀가루에 뭐 2스푼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쑥쌀가루에는 그거보다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아, 여기 똑같은 계량이니까 쌀가루 양이 똑같으니까 전부 다 똑같은 양이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쑥쌀가루는 수분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른 가루가 들어가는 쌀가루를 만드실 때는 다른 가루보다 물을 조금 더 넣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쑥쌀가루 수분 주기가 다 끝났거든요. 얘도 똑같이 2번 내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쌀가루 3가지는 지금 이제 다 준비가 됐는데 얘는 굳이 비닐봉지에 안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쌀가루를 준비하실 때 흰색 먼저,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쑥색을 했잖아요. 근데 설기를 안 칠 때는 쑥가루가 제일 밑에 들어가고 하얀 가루가 제일 위에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재료 준비하는 동안에 마르거나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접시나 아니면 비닐이나 뭐 이런 넷 같은 걸로 이렇게 씌워서 잠시 이렇게 한쪽에도 좀 치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저희 그 삼색설기 위에 올라가는 고명 손질할 거예요. 일단 위에 고명이 뭐가 올라가냐면 대추 3개랑 잣이 필요한데요. 잣은 꽃 모양의 받침을 표현하려고 요 잣을 쓰고요. 얘는 돌려깎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추꽃을 만들어서 위에 쓸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제가 물에 씻어놨어요. 씻어놨는데 이게 물기가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요 마른 행주 아니면 마른 면보로 요 물기를 살짝 닦아주세요. 이렇게. 아니면은 물에 씻지 않는 거를 쓰시려면은 젖은 면보로 여기 사이사이 주름 있는데 요렇게 닦으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물에 씻어서 오늘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돌려깎기. 씨만 이렇게 따로 빼주시고 3개 지급되니까요. 다 이거 3개 다 쓰셔야 돼. 대추가 얼마나 크기가 시험장에서 나올 수 있는지를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보통 한 이 정도 대추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얇게 밀어줘야 돼요. 요 길이 방향으로 미셔야 됩니다. 요쪽으로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요렇게 이 방향으로 요렇게 밀면 부서져서 여기에 꽃 말 때 여기가 좀 더 이렇게 갈라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밑대로 밀어주세요. 어떻게 말아주냐면 요렇게 그냥 돌돌돌돌 요렇게 예쁘게 꼭꼭 말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도 이렇게 해서 3개를 다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세요. 얘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삼색설기 칼선을 넣는데 8등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추꽃도 8개가 나오면 돼요. 예쁜 거 골라서 쓰시면 되니까요. 얘가 너무 두꺼우면은 떡 위에 올라와가지고 높이가 너무 높으면 좀 불안정해 보여요. 그래서 좀 예쁘게 나지막하게 납작하게 썰어주세요.
칼질 하실 때 항상 손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꽃을 예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칼질 하다가 다쳐서 손에서 피가 났다 그러면은, 피가 많이 나면 수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시험은 그냥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거 위생 점수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칼 쓰실 때 조심하시고, 칼 요거 쓰고 나서 도마 위에나 옆에 이렇게 막 두다가 요렇게 막 내 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요 앞에다가 요렇게 이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팔집 바깥쪽으로 가게 요렇게 해서 요거 놓아주시는, 이것도 점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칼 쓰실 때 항상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예쁘게 해주시고 8개 이상 만들어서 예쁜 거 쓰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음식물 이렇게 모아놓는 이쪽에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잣은 2g이 나오거든요. 2g이 나오는데 비늘잣을 만드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비늘잣이 뭐냐면 요 보면은 잣이 이렇게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자세히 보면 조금 편편한 면도 있고 요 위로 뾰족 올라온 면도 있어요. 그리고 잣은 이게 가공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업체에 따라 다르긴 한데 여기에 까맣게 꼭지 같은 게 붙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잣 꽃갈이라고 해요. 그거를 만약에 잣을 샀는데 까만 게 붙어 있다 그러면 그걸 반드시 제거를 하셔야 돼요. 꽃갈이를 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이렇게 딱 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 잣은 다행히 다 깔끔하게 손질이 돼 있어 가지고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비늘잣 할 때 보통 보면 반을 가르는 게 비늘잣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생긴 잣을 반을 가르는 게 비늘잣인데 손에 놓고 이렇게 해서 반을 갈리려고 해요. 요게 작기도 하고 말라있기 때문에 손에 놓고 이렇게 하면 100% 부서집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당겨주세요. 여기다 놓고 손으로 요렇게 잡으세요. 요렇게 잡지 마시고 잘못해서 요렇게 잡으면은 얘가 통 튀어가지고 칼로 이렇게 했을 때 잘못하면 손 다치거든요. 양쪽으로 요렇게 잡으시고 여기 가운데로 요렇게 살짝 눌러서 요렇게 반을 요렇게 갈라주시면 얘가 비늘잣이에요. 요렇게 두 쪽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2g 제공되는 잣은 다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보통 잣을 보관할 때 냉동 보관을 장기간 하시려면 냉동 보관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 냉동실에서 바로 나오면 얘가 얼어 있거나 수분이 말라 있을 때 비늘잣 만들려고 그러면 잘 부서져요. 근데 제가 방금 한 거는 예쁘게 잘 잘렸잖아요. 이렇게 안 부서지고 잘 나오죠.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 굉장한 팁인데요. 미지근한 물에 살짝 담가서 얘를 살짝 불리세요. 너무 오래 담가주면은 또 물을 먹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얘가 기름기가 있어서 아마도 코팅이 돼 있어서 뭐 크게 그 영향을 안 받기는 하겠지만 너무 오래 담가두지 마시고 잠깐 물에 담가두면은 얘가 썰기 편하게 돼요. 그래서 물기 제거하시고 비늘잣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하나도 안 갈라지죠. 근데 아마도 요거 하시면서 부서지는 경험을 대부분이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물에 살짝 담가 주셨다가 이렇게 비늘잣, 그 다음에 대추꽃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삼색설기에 올라가는 부재료는 다 준비가 됐으니까요. 설기를 한번 안쳐 보겠습니다. 설기 안치기 전에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물솥에 물을 적당히 받아가지고 요거 물 끓이실 때 반드시 뚜껑을 닫아서 끓이셔야 돼요. 이것도 채팅 기준에 들어가거든요. 요렇게 뚜껑을 닫아서 이제는 물을 끓일게요. 이렇게 먼저 시루에 물솥에 물을 올려서 끓게 만드셔야 돼요. 물이 팔팔 끓여야 떡을 찌기 때문에 해놓고 칼은 위험하니까 제가 치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루, 대나무 시루 25cm짜리 규격에 맞는 시험 규격에 맞는 대나무 시루, 요것도 참새 방앗간에 가면 있습니다. 젖은 면보로, 젖은 행주나 젖은 면보로 여기 한번 이렇게 딱 닦아주세요. 이렇게 약간 떡을 좀 예쁘게 떨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조금 약간 방법 같은 건데요. 이렇게 닦아주시고 실리콘 시루밑을 이렇게 깔아주셔야 돼요. 얘를 안 깔고 여기다 쌀가루를 바로 하면 여기 구멍도 이렇게 크게 있고 쌀가루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떡이 아예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깔아주시고
저희 요거 쑥쌀가루 먼저 안 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우리 250g이기 때문에 설탕이 25g 들어가야 돼요. 설탕은 반드시 쌀가루에 10% 들어가니까요. 여기에 25g.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섞고, 설탕을 넣고는 쌀가루를 많이 주물주물 하면 안 돼요. 이게 여기에 이미 쌀가루에 수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탕이 수분과 이게 딱 맞닿는 순간 녹기 시작해서 너무 여기서 오래 막 가지고 있으면은 얘가 몽글몽글해져서 떡이 예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설탕을 섞고는 재빠르게, 그리고 항상 설탕을 넣는 시점은 떡을 안 치기 바로 직전에 미리 넣어놓으면은 설탕이 이미 녹아서 그 설탕이 녹아있는 그 부분만 몽글몽글 뭉치기도 하고 거기만 좀 질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떡을 안 치기 바로 직전에 반드시 설탕은 그때 넣는 거예요. 보통 보면 선생님 설탕을 언제 섞어요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항상 떡치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여기 예쁘게 이 작업을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떡이 갈라져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 반드시 골고루 평평하게 잘 다져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누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만약에 요거 하다가 여기 좀 안 좋아서 이렇게 스크래퍼로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처음 할 때는 잘 안 되거든요. 누르시면은 떡이 안 익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절대 얘는 누르시면 안 됩니다. 맵살 안 치실 때 누르시면 절대로 떡이 안 익는다. 그리고 누르는 걸 감독관이 봤어요. 예, 감점을 많이 주겠죠. 이렇게 요거를 잘 골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이거 8등분으로 나눈다 했잖아요. 그 8등분으로 나누는 이유가 그냥 먹기 좋게 자르는 게 아니고요. 요게 3등분으로 이렇게 3층이 돼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잘라서 각 부분에 떡이 골고루 잘 안 쳐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3개를 그냥 색깔만 해서 가해만 예쁘게 해야지가 아니고요. 가운데까지 칼집 이렇게 넣어서 그 덩어리 하나를 전부 다 봐요. 어느 쪽에 쌀가루가 좀, 어떤 쌀가루가 더 많이 갔는지, 아니면 어느 쪽에는 조금 낮게 갔는지, 그것도 평가의 대상이기 때문에 칼집을 넣는 게 단순하게 칼집 넣는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쌀가루가 층이 제대로 골고루 3개가 균일하게 갔는지를 보려고 이 칼집을 넣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 저는 칼집이 제대로 안 넣어가지고 모양이 다르게 나왔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쌀가루 채울 때 과정이 중요하니까. 쌀가루 뭐 잘 채웠는데 나는 무너졌어는 없어요. 분명히 채울 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볼이 많으시면은 색깔 할 때마다 볼 하나씩을 쓰셔도 되는데, 볼을 하나만 가져갔으면은 반드시 닦아서 정리하시고 마른 행주나 마른 면보로 얘를 이렇게 해서 쌀가루 섞이지 않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노란색 여기다 반쳐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설탕 25g. 설탕을 미리 계량해 놓고 쓰셔도 되고요. 안 칠 때마다 계량해서 하셔도 되는데, 미리 계량해 놓고 쓰시면 약간 안 좋은 게 뭐냐면, 계량해 놨잖아요. 떡 다 올리고 나면 설탕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계량해서 쓰시는 게 저는 좋다고 추천을 드리지만,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는 계량해 놓고 쓰는 게 편해, 그러면 계량해 놓고 쓰셔도 되고, 그냥 나는 그때그때 계량해서 쓸래, 그러면 그때그때 계량하셔도 되는데, 제가 교육생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요, 항상 선생님 설탕 안 넣었어요, 컵에 남아있는 거예요, 미리 계량해 놨던 게. 그래서 그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본인 스타일대로 편한 대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때그때 계량해 쓰는 스타일이라, 계량해 놓으면 잊어버리고 다시 계량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저는 그때그때 계량해 쓰지만, 각자 스타일대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절대로 빼먹거나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뭐지? 감독관들이 그 많은 거를 다 맛을 보겠냐? 다 맛을 봅니다. 다 잘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쓰셔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얀색 할게요. 닦아내시고 마른 맥주로 한번 닦아주시고 닦아내시고 이렇게 해서 떡 안치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8등분 할 때 어떻게 나눌까 걱정되잖아요. 기준을 보셔요. 여기 시로 보면은 요렇게 엮어놓은 요런 표시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죠? 요게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한 반쯤 되겠다 싶은 데다가 살짝 꾹 누르지 마시고 살짝 요렇게 선을 내주세요. 요렇게 해서 반, 여기도 요렇게 해서 반, 여기도 이렇게 해서 반.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8조각이 났거든요. 요거는 그냥 기준으로 삼는 선이에요. 요 선을 따라 그냥 내가 칼집을 넣을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칼집 내실 때 이렇게 조그만 과도가 있으면 과도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없으면 큰 칼을 이용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요렇게 하면 조금 칼집 내기가 편하기 때문에 요걸 쓰거든요. 그래서 요 손 따라 요렇게 살살살살 요렇게 아래 위로 살짝 흔들어 주면서 오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여기에 끝이 딱 닿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슉 떼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 칼끝이 흔들려 가지고 여기를 전부 다 막 이렇게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살살 오셔서 여기에 딱 닿으면은 그냥 요 시루를 딱 타고 올라온다 생각하고 시루 따라 이렇게 올라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끝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여기까지 왔다고 칼을 탁 드는 순간 손이 100% 떨립니다. 이게 시험장이기 때문에 더 떨리거든요. 그러면 끝이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거나 보기 싫게 되니까 항상 요 시루를 타고 요렇게 올라온다 생각하시고 요렇게 따라 올라오면 끝이 쏙 나와요. 그리고 이 상황에 이렇게 보면 여기 요렇게 약간 쌀가루가 묻어있죠. 여기 쌀가루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묻어요. 이대로 다시 자르면은 여기에 쌀가루가 더 많이 묻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마른 수건이나 마른 행주로 이렇게 닦아서 여기에 묻은 쌀가루를 이렇게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나무젓가락 사용하셔도 되고요. 손을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살짝 눌러주세요.
우리 준비물에 보면은 나무젓가락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실 때는 어떤 걸 사용하시냐면은 요즘에 보통 시중에 파는 나무젓가락은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동글동글한 거를 가지고 이 조그만 걸 잡으려고 그러면 잘 안 잡히거든요. 어떤 걸 써야 되냐? 저는 그냥 쉽게 컵라면 젓가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각형으로 이렇게 딱 뭐가 난 거. 그래야지 그 딱 그 면에서 얘가 이게 딱 잡히는데 동글동글한 거는 얘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시간 다 가니까요. 만약에 나는 젓가락을 쓰시겠다 싶으면 그게 좀 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본인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아, 대추를 이렇게 다듬었는데 남았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다 이렇게 그냥 옆에다 놔주시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요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잣 아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잣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이렇게 꽃잎 모양으로 밑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요것도 모양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내가 작업하기 쉬운 대로 하시면 돼요. 잣 2g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 수업할 때는 그냥 8개만 쓰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험장에 제공되는 게 2g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다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하시고 여기 남은 거는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더 얹어주세요. 버릴 수는 없고 제공되는 거는 얘네는 거의 다 전량으로 써야 되는 것들이어서 아마 제공되는 게 조금 양이 살짝 많은 이유는 깨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여유롭게 두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요렇게 요 정도로 데코를 했고요. 여기 살짝 유격 주는 거 꾹 누르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살짝씩만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이제 벌써 공간이 이렇게 살짝 생겼어요. 여기 얘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떡이 잘 떨어져요. 예쁘게 떨어져요. 그리고 지금 물이 끓거든요. 팔팔 끓을 때 뚜껑 닫아서 뚜껑 닫기 전에 시루가해가 지저분하다. 저는 지금 쌀가루가 없긴 하지만 시루가해 쌀가루가 많이 묻었다 싶으면 이렇게 한 번씩 정리해 주세요. 위생점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5분 찌고 5분 뜸 들일 거예요. 자, 이제 떡이 다 쪄져서 25분 찌고 그 다음에 5분 뜸 들인 거예요.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떡이 잘 짜졌어요. 이거를 뒤집을 건데 얘가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뒤집으면 여기 밑으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바로 뒤집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 위에 있는 고명들이 여기에 달라붙으면은 습기가 묻어가지고 뛸 때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요거 일회용 팩을 반 잘랐어요. 여기다 이렇게 씌워놓고 뒤집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작업하기가 조금 수월해요. 그리고 여기 뜨거운 물솥에 있는 요거 찜기 내리실 때 반드시 면장갑 끼셔야 됩니다. 이것도 채점 기준에 들어가고요. 준비물에 면장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 가셔야 돼요. 요렇게 끼시고 뒤집으셔도 되고 여기서 내려놨을 때는 조금 덜 뜨거우니까 빼고 뒤집으셔도 되는데 처음 이거 만지시는 분들은 뜨겁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잘 요렇게 잡으시고 요렇게 뒤집으시고 여기 잘 안 떨어진다 싶으면은 조금 기다리면은 슬 내려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안 떨어진다 싶으면은 나무젓가락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여기를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 내려가요. 그러니까 막 시끄럽게 여기에 탕탕탕탕 소리를 내지 마세요. 왜냐면 그 소리가
다른 수험생들한테는 좀 약간 불편한 소리가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시험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탕탕탕 치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조용히 정리를 해주세요. 여기는 바닥이기 때문에요. 저희 한 번 더 뒤집을 거니까 이렇게 중앙을 잘 맞추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싹 뒤집으세요. 여기 보면 중앙으로 안 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살짝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세요. 그리고 막 나는 이것도 겁나 그러면은 중앙에 안 와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뭐 떡이 중앙에 안 쳤냐 안 쳤냐가 채점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띄시면 여기 하나도 안 달라붙고 여기 예쁘게 다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단은 삼색 설기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밀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 왜 그럴까요? 저는 왜 그럴까요? 라고 말씀들을 주시는데 시루를 새 거를 쓰면은 그러니까 뭐든지 새로운 어떤 장비를 사거나 준비를 해서 쓰면 길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루도 길들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내가 쓸 도구를 미리 사서 미리 좀 길들여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금 저도 오늘 새 시루를 썼기 때문에 약간 밀림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크게 막 채점할 때 잘못돼 가지고 내가 떡을 잘못 만들어서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채점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감안을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번 더 쓰시고 나면 아마 떡이 예쁘게 떨어질 거예요. 근데 처음 쓰는 시루는 조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가지를 제출하잖아요. 경단을 아직 안 만들었죠. 근데 경단 만들 때까지 얘를 어떻게 보관하느냐? 얘 이대로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은 떡이 말라가지고 그것도 감점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위에가 마른 음식은 우리도 먹기 싫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반드시 젖은 면보를 씌워서 보관을 해야 된다. 예. 해서 깨끗이 씻어놓은 저기 해서 물 묻혀놓은 요 젖은 면보로 이렇게 마르지 않게 잘 덮어서 밑에 여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보관해 놓으시고 경단이 완성되면 두 가지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삼색 썰기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